안녕하세요,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교 물리 1, 그 가운데 두 번째 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가운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석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성을 띠는 물질을 전자석이라고 하죠.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면 그때서야 자기장이 형성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자기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테드라는 과학자가 1820년에 발견했는데요. 그는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전선 주위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앞서서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면 전기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함께 공부했죠. 전기력선으로 우리는 전기장을 나타냅니다. 자석 N극과 X극은 공간에서 자기장을 형성하는데요. 자기장 역시 자기력선으로 나타냅니다. 자석은 N극과 S극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동안 여러가지 자석을 학교 수업시간이나 실생활에서 봤을 텐데요. 자석은 전하와는 달리 N극과 S극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막대 자석을 N극과 S극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자르면요, N극 자석과 S극 자석이 따로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가 작은 자석 두 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석은 N극과 S극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전기력선이 무엇인지 살펴봤듯이 이번에는 자기력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력선은 N극에서 시작해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력선은 전기력선과 마찬가지로 끊어지지 않고 자석 내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력선의 세 번째 특징으로요, 자기력선의 임의의 한 점에 접하는 접선의 방향은 그 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것은 전기장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 간격이 좁을수록 세고요, 간격이 넓을수록 약합니다. 즉 자기력선의 간격을 가지고서 자기장의 세기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간격이 넓다라는 것은 자기장에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자기력선이 촘촘하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장이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3차원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전기장도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기장 역시 1차원이나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책에서 자기장에 공부할 때는 책은 종이라는 2차원 평면이기 때문에 2차원적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실제는 자기장도 전기장과 마찬가지로 3차원적으로 형성이 되죠. 19세기 초만 해도요, 전기와 자기는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학, 자기학 이렇게 따로따로 학문적 연구가 있었죠. 그렇게 나눠졌어도 사람들은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어요. 하지만 둘 사이 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1820년 웨르스테드가 우연히 전선 주위에 있던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서 전기와 자기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직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의 원주를 따라서 정렬이 됩니다. 여기에서 직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은 도선을 중심으로 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데요, 전류가 세면은 그만큼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고, 전류가 약하면은 자기장의 세기도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를 하는데, 그와는 달리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법칙으로 정리한 게 앙페르의 법칙인데요. 앙페르의 법칙은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앙페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장을 설명할 때 우리는 오른나사의 법칙을 사용하는데, 전류의 방향을 오른 나사의 진행 방향으로 하면은요,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나사 방향을 우리는 또 긴 직선 도선을 살펴보면요, 자기장은 도선을 중심축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도선의 수직한 평면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선에 전류가 흐를 때뿐만이 아니라 도선이 원형 모양을 했을 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원형 도선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는 도선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둘러쌉니다.
원형 도선에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이 발생해서 철가루가 자기장 방향에 따라 정렬하기 때문이지요. 원형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 모양은 도선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는 모습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떨까요? 먼저 원형 전류 중심부에서 자기장 방향을 살펴보면요. 자기장 방향은 일직선이고 중심부에서 철가루는 직선으로 뻗어 있는데 이는 자기장의 직선 방향임을 나타냅니다. 방향이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알기 위해서는 오른나사의 진행 방향을 생각하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싸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는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원형 도선 반지름에 반비례합니다.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b라고 하는데요, 전류 i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 r에 반비례를 하지요. 이것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자기장 b는 k 곱하기 r분의 i가 되는데요, 여기서 k는 비례상수고 r은 도선에서부터의 거리 r이 되겠고 i는 전류의 세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k와 k' 두 개의 비례상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K는 직선 도선에서의 비례상수로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가 되겠고요. K'은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이것은 원형 도선에서의 비례상수가 됩니다.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서 둘 사이의 차이점은 이 비례상수의 차이점에 있습니다. 직선 도선이든 원형 도선이든 자기장 B는 비례상수 곱하기 R분의 I, 즉 자기장은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위에서 원형 도선 주위에 발생하는 자기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는 원형 도선이 한 개인 경우입니다. 원형 도선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는 자기장 세기와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형 도선이 여러 개 겹쳐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솔레노이드라는 기구를 사용할게요. 솔레노이드는 그림에서 보듯이 촘촘하고 균일하게 원통형으로 감은 도선을 말합니다.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요, 솔레노이드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그 형성된 모습을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 주었을 때 솔레노이드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되는데요, 그 자기장이 형성되는 모습이 바로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기장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주변에 뿌려넣은 철가루 모양으로 자기장의 존재와 모양을 확인하는데요, 그림에서는 철가루 대신에 나침반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를 했습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력성은 거의 평행하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철가루가 서로 조밀하게 인접해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이것은 또 솔레노이드 내부는 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레노이드 내부는 자기장 세기가 강하고 일정한데 그럼 솔레노이드 외부는 어떨까요? 그림에서 보듯이 솔레노이드 외부에서는 자기장이 균일하지 않고 솔레노이드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약하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는 대개 조선이 이렇게 성기게 감겨 있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사진에서 있는 것보다 더 촘촘하게 감겨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주변의 철가루 모양을 보면은 막대 자석 주변에 배열된 철가루 모양과 비슷한데요, 솔레노이드의 코일이 촘촘히 감겨 있으면 솔레노이드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은 막대 자석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과 거의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원형 도선에 전류를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원형 도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겹쳐져 있으면 자기장이 발생할까요? 발생하겠죠.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어떨까요? 하나일 때보다는 분명히 클 것입니다. 원형 도선이 많이 겹쳐져 있으면 자기장이 점점 커질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전류가 흐르는 원형 도선이 많이 감겨 있으면 자기장도 아마 세질 것입니다. 솔레노이드에 감겨 있는 도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커질 것이고요, 또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 역시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고압 변전소 주변에 있으면 전자기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고압 변전소에 있을 때보다 전류가 훨씬 약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어도 전자파에 대한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거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세기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커집니다. 자기장 B는 K' 곱하기 R분의 I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K'은 원형 도선에서의 비례 상수를 말하고요. R은 이제 솔레노이드에서 떨어진 거리가 되겠고, I는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두 솔레노이드에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같은 방향으로 막대 자석 두 개를 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두 솔레노이드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솔레노이드가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쓰일까요? 솔레노이드는 전자석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재활용 업체에서 이제 재활용품, 그중에 금속 제품을 이제 분류해낼 때 솔레노이드를 이용한 전자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